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 첫 골에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별들의 전등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에 돌아온 손흥민 선수인데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D조 4차전 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3대2 승리를 이끌었죠. 이날 득점으로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통산 29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멀티골을 통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의 기술 분석관 테크니컬 옵저버는 이날 경기 활약을 지켜보고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넣은 것은 물론이고 골키퍼 트랍을 압박하고 또 선방하도록 끌어냈으며 지치지 않게 공이 없을 때도 뛰면서 팀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케인 선수도 1골 1도움을 기록했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중요했다라고 설명한 것이고 공이 없을 때 부지런한 움직임도 주효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 유럽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간 최고의 선수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카비 하이파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 활약했던 아칠리 선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클럽 브리헤의 무실점 무승부를 이끈 골키퍼 시몽 미뇰레, 그리고 리버풀의 레인저스전 7대1 대승을 이끈 피르미누 선수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총 4명의 최종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 유럽 축구 연맹에서 주간 최고의 선수, 챔피언스리그 주간 MVP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UEFA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르미누 선수는 2차례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 2개의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고 1개의 도움까지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리버풀의 대역전승을 이끌었고요. 아실리 선수 역시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한 경기에서 홀로 2골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미뇰레 선수는 선방 9개를 기록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0대0 무승부를 이끌었고요. 손흥민 선수 3대2로 이긴 경기에 2골, 결정적인 동점골과 3대2 승리의 결승골을 기록했으며 9.75km를 뛰었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활동거리를 기록했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8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어 오브 매치 중에서도 주간 최고의 선수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주간 베스트에 뽑힐지도 궁금한데요. 그와 더불어 잘하기도 했고 영향력도 컸는데 화려하기까지 했다.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1점 골 오브 더 위크 최종 4인 후보에도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버풀의 다리인 누네스와 포르투의 갈레누, 나폴리의 로사노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3대2 승리를 이끈 결승골이 이제 최고의 골 후보에 올랐는데요. 전반 36분에 기록된 13m 거리에서의 왼발 발리 슈팅이었는데 왼발 인프로트로 임팩트가 됐다라는 세세한 정보까지 소개하고 또 영상까지 UEFA 홈페이지가 소개하면서 골 오브 더 위크도 팬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 공식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 선수 본인의 인터뷰도 있었고 또 콘테 감독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인터뷰도 있었고 심지어 상대팀 주장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정말 잔혹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는 놀라운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흥미진진했던 인터뷰 코멘트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마지막 5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는데 편치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승점 3점을 얻은 것입니다. 케인과 저는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해요. 저는 케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케인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죠. 우리의 관계, 열심히 훈련하는 것, 좋은 시도를 하는 것, 이렇게 늘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보상이 앞으로 따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의 홈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 팀 전체가 실수를 했던 것이죠. 축구에서는 늘 실수가 나옵니다. 후반전에 우리는 경기를 끝내기 위한 골이 필요했습니다. 이날 경기 승리의 의미 그리고 케인 선수와의 콤비네이션 플레이에다가 다이어 선수의 실책으로 내줬던 선제골 상황에 대해서 다이어 선수를 두둔하면서 팀 전체가 함께 실수한 것이다라고 또 다독이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후반전에 네 번째 골을 넣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어려워졌다라는 경기에 대한 그 소감을 얘기했는데요. 환상적인 골이었던 이 두 번째 득점에 대해서 공이 왔을 때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나를 본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를 보고 호이비에르가 패스를 확실히 줬고 내가 그 공을 봤을 때 생각한 옵션은 하나, 발리슛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깔끔하게 잘 찬 것 같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내가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인데요.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에 자신이 골을 넣은 것보다도 중요한 건 팀의 승리였고 팀이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발전해야 된다.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돌아봤고요. 오는 주말 또 큰 경기가 다가오고 또 챔피언스리그도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고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손케 듀오를 다시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를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날 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골을 넣었다, 골을 넣은 장면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선제골을 넣고 고통을 겪었고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3골을 넣었고 또 3골 이상의 골을 넣을 수 있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경기를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D조 1위가 됐다라고 하면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다음 경기인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에는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데, 만약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경기에서 비기면서 끝났다면 재앙이 됐을 것이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재고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부분들 앞으로 잘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또 3-4-3 포메이션을 쓰면서도 지난 시즌과 같은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등 스트라이커들 사이에 좋은 콤비네이션에 대해 많이 훈련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훌륭한 링크업 플레이를 보여줬죠. 히샬리성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무릎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토요일 에버튼과 경기가 있어요.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 클루세스키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옵션입니다. 치명적이죠. 한 단계 한 단계씩 가야 합니다. 다음 경기는 에버턴전이죠. 에버튼은 시즌을 잘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제 좋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좋은 감독이 이끄는 아주 좋은 팀입니다. 내일은 휴식을 하고 금요일에 경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손케듀가 이미 골도 넣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까지 나서서 칭찬하기보다는 손케듀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이타적인 역할을 했던 히샬리성 선수를 좀 꺼내서 칭찬을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훈련장에서 공격 라인의 콤비네이션, 특히 손케듀가 골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를 많이 훈련했고 그게 적중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콘테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전 시즌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일단 방송 인터뷰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주장 제바스티안 로데 선수의 인터뷰도 꽤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독일 청소년 대표를 두루 거쳤고 현재는 이제 만 32세로 베테랑인데 성인 대표팀이 되지는 못했지만 한참 경기력이 좋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선수거든요. 잘 알려져 있는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경기를 끝내고 나서 아임트라트의 주장으로서 이번 경기 힘들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손케듀오 때문입니다. 손케듀오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의 주장 로데 선수는 브루탈 퀄리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둘은 잔혹한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로운 상황을 활용합니다. 서로의 플레이로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을 극대화한다. 케인이 공을 홀드업하고 잡고 있으면 손흥민이 플레이를 시작한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잘 시작했고 특히 높은 곳에서 압박하는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갔지만 언제나 토트넘이 롱볼을 통해서 케인을 찾고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페이시한 손흥민 선수를 맞는데 트러블이 있었다. 결국엔 우리가 이 선수들이 어떤 걸 잘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했던 것이 중앙 미드필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압박하다가 또 수비로 전환될 때는 수비 라인 근거리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차이가 생기고 틈이 생기고 체력적으로 고갈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 토트넘의 손케듀를 통한 역습을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어려웠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잔혹한 퀄리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선수였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D조의 상황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타이트하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프랑크푸르트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아직 16강 진출의 희망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최하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조금 더 차분하게 기자들과 마주 앉아서 진행한 기자회견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전반전의 경기력은 대단히 좋았는데 후반전은 그만큼 좋지 않았다.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였고 또 후반전 막판에 통제력을 잃은 것이 걱정이 되느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이 이날 경기 후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골을 내주긴 했지만 아주 좋은 경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득점기를 만들었죠. 3골을 넣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경기 내내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는 골키퍼 트라비였습니다. 그게 이 경기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부정적인 면은 마지막 부분이죠.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선수들에게요. 경기는 주심이 휘슬을 3번 불어야 끝납니다. 어떤 경기에서든 마지막 순간에 누구든 실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동점골을 내주지는 않았지만 내줄 뻔한 경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경기 시작과 함께 실점하고 경기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이제 2골을 내준 상황이 이날 3골을 넣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경기가 되도록 했다라고 이제 경기를 요약했는데요. 전체적인 경기력은 좋았다. 무엇보다 트랍이 선방을 많이 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비길 수 있었던 상황을 야기한 것은 선수들의 집중력 문제도 있겠지만 나의 문제도 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우리도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놓쳤죠. 우리가 페널티킥을 놓쳤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케인 선수가 실축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흐름이 이상한 것 같은데 두려웠다는 것이죠. 어떤 일인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경기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나 스스로는 물론이고 선수들 모두가 마지막에 실점하면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비길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통해서 D조 1위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손에 16강 진출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올 시즌의 첫 목표가, 첫 번째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를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었다라고 콘테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고, 그 사이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토요일에 있을 에버튼과의 경기에 집중을 하겠다. 또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대로 현지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엔 휴식을 하고 금요일에 에버튼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토요일에 출전하겠다. 즉 하루만 훈련하고 출전하겠다.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교훈을 얻었냐? 사실 지제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 3대1로 이기고 있을 때 이제 콘테 감독이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했잖아요. 특히 후반 40분에는 호이비에르와 손흥민 선수를 빼고 브라이언 힐과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하면서 비수마를 투입해서 3-5-2로 균형을 갖추고 수비를 굳히기를 하다가 다시 3-4-3으로 바꿨고, 또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선수를 투입하다 보니까 전방 압박도 잘 되지 않았고 수비도 잘 되지 않으면서 실점을 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두 명의 선수, 특히 손흥민 선수를 교체한 이후 2분 만에 3-2로 실점을 하게 됐고, 그 뒤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그 교체를 후회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콘테 감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출전을 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10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얘기는 사실 이렇게 과감하게 교체 투입을 했던 것이 3대1로 앞서고 있기도 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한 명이 퇴장당해서 10명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쉽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다. 어찌됐거나 우린 이제 이겼으니까 좀 잊자. 만약에 비겼다면 재앙이었을 것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죠. 경기 막판에 콘테 감독이 목소리가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는데요. 콘테 감독도 마지막에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은 경기 마지막에 우리가 비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위험하다고 느꼈다. 이 위험한 상황에 내가 조금 관여하기 위해서 소리도 치고 선수들에게 집중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리드하고 있는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승리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D조에서 16강 진출의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토트넘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겨야 했거든요. 이기기만 해도 스포르팅 리스본이나 마르세유에게도 위험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되고 프랑크푸르트에게도 밀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이겨서 다행이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이날 경기 긍정적인 점은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죠. 영국 취재진도 다시 손흥민 선수가 웃기 시작했고, 또 케인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또 두 번째 골은 원더풀하게 넣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 콘테 감독도 행복하지 않으시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에 대해서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그 경기 막판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경기를 잘한 거를 다 무효로 만들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아주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였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의 활약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다른 공격수들과 좋은 콤비네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경기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파트너십이 이번에 굉장히 이제 좋았고, 특히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경기를 역전승으로 이끄는 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둘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진 열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방송 인터뷰에서 설명한 주중에 가졌던 훈련에 대해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첫 번째 그 원정 경기가 정말 중요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았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 경기를 준비할 때는 우리가 이틀 동안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즉 이번 훈련은 골을 넣는 훈련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으니까, 많이 훈련을 했으니까 득점을 마무리하는 패턴 훈련을 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해리 케인 선수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했다고 했어요. 케인 선수에게 특정한 포지션에 머무를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잘 오지 않을 때의 문제가 케인 선수가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좀 더 9번 자리,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많이 점유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뒤로 내려오고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슈팅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케인 선수가 이전 시즌처럼 뒤로 많이 내려가서 전방보다는 뒤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돕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잘 됐던 플레이도 나오고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많이 온 것이죠. 실제로 이날 경기 11번의 슈팅 중에 5개의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했는데요. 패스맵과 평균 포지션을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어요. 이전 경기에서는 케인 선수가 더 높이 있거나 페리시치가 출전했을 때는 오히려 윙백인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높이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3-5-1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케인과 히샬리송이 밑으로 내려와서 비벼주고 싸워주고 패스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천병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술적인 훈련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그런 희생적인 플레이를 했던 케인 선수를 더 많이 칭찬했어요. 케인이 아주 환상적인 방식으로 플레이했다.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선수다라고 말하면서 득점이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케인 선수의 길을 살려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케인 선수도 이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죠.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두 번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면 케인 선수도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점을 조금 아쉬워하면서 케인과 손흥민의 콤비네이션 좋다라고 콘테 감독도 인정을 했고요. 히샬리송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시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 실축에 대해서 많은 또 얘기들도 있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경기는 끝났고 다음 경기 에버튼도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앞서서 지금 히샬리송 선수가 무릎에 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행인 것은 클루세스키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 뛸 수 있다는 게 확정이 됐고 또 이날 경기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경기 막판에 10분 정도 소화하면서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히샬리송 선수의 무릎 부상도 큰 문제가 아니라서 풀 스쿼드로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날 경기 케인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케인 선수가 세계 최고의 페널티키커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충격적으로 크로스바를 넘겼잖아요. 훈련에서도 놓쳤던 적이 있냐 질문이 있었는데 콘테 감독은 케인 선수는 킬러다.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 막판에 주어졌던 페널티킥이었고 사실 그때 케인 선수가 이날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피곤했기 때문에 나온 실수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뭐 부진하거나 감각이나 폼이 떨어져서 실축한 게 아니라 다만 오늘 경기 막판 순간에 조금은 이제 다리가 지쳐서 빗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D조 1위로서 챔피언스리그 16강 가기 위한 스포팅 리스본과의 경기를 치러야 되긴 한데 그 경기에 앞서서 에버튼, 맨유,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어려운 3경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달 일정 빡빡합니다. 챔피언스리그가 주중경에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도 주중경기가 있습니다. 에버튼과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경기를 치르고 나서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치르고요.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뉴캐슬과 홈 경기 그리고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스포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치릅니다. 홈 경기들이 많지만 맨유 원정 쉽지 않고 또 뉴캐슬 역시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이지만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일정으로 승격 팀으로서 사실 이별을 노리고 있는 본머스와 경기를 원정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이 빡빡한 일정 속에 손흥민 선수 부상 없이 멋진 활약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